우리가 흔히 공감이라고 한다면 슬프구나, 힘들구나, 속상했구나, 그랬구나. 아이의 감정을 반영해 주는 것을 이제 떠올리시는데요. 진짜 공감 대화는요, 이 반영적 경청,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 주는 것과 함께 이 두 번째,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아이와의 공감 대화, 소통, 어떻게 원활히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진짜 공감 대화는요, 첫 번째, 아이 감정 수용해 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부모 감정을 표현하는 거, 감정 주고받기, 감정 핑퐁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뿐인데 마음과는 다른 말로 상처를 줄 때가 정말 많죠. 부모도 감정에 서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가 유치원 갔다 왔는데 이제 가방 내려놓고 제자리에 두고 식판 꺼내자. 그랬을 때 이제 바로 식판 꺼내고 가방 제자리에 두면 좋은데 안 그러잖아요. 싫어, 귀찮아, 이러면 감정이 상하거든요. 그럼 내일 그냥 들고 가. 더러운 식판에 먹어야지 뭐. 현관에 가방 두면은 그 동생이 밟어. 야, 동생이 뭐라고 해도 너 화내지 마. 네 잘못이야. 네, 이렇게 비아냥과 협박과 죄책감을 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도 이제 마음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부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 폭력, 두 번째는 감정 노동이에요.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정 폭력이라는 게 뭐냐?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거.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거. 엄마 짜증나게 하지 마. 엄마 힘든 거 안 보여? 야,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다 때려쳐. 네, 이 감정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드러낸 거죠. 본인으로서는 이렇게 쏟아내면 조금은 후련해질 수는 있어요. 당장은. 그러나 아이에게는,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갑작스럽고 일방적이고 배려 없는 말이죠. 아이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 두 번째, 감정 노동이란 뭐냐? 이거 반대예요. 감정을 그냥 아예 숨기거나 억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도 계속 그냥 참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아이 감정을 받아줘요. 그래, 힘들지? 힘든 거 알겠어. 그렇게 하고 본인의 감정을 얘기하지 않는 거. 이거는 감정 노동입니다. 물론 감정을 적당히 포장하는 거, 그리고 괜찮은 척 하는 거, 이거는 필요해요. 왜냐면 이런 기술이 없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원만히 지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뭐냐면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가면을 쓴다라고 한다면 감정적 번아웃이 오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붓는 감정폭력,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아예 감추고 참기만 하는 감정노동, 둘 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좀 극단적입니다. 가장 좋은 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정제해서 말하는 게 그게 베스트예요. 이게 되셔야 돼요. 그냥 한 문장으로 말하면 네가 A 할 때 엄마 마음은 B야.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네가 A 할 때, 그럼 A는 뭐냐? 부모를 불편하게 한 원인이에요. 원인이 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안내장 제출을 깜빡했어요. 그걸 이제 저녁에 안 거죠. 안내장 그대로네.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녀? 네가 이거 깜빡하는 거 한두 번이야? 너라면 화 안 나? 네, 이거는 질타와 비난이죠. 감정을 쏟아붓는 거입니다. 네, 이렇게 비난이나 질책의 말을 들으면 아이가 막연히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는 알아요. 그렇지만 명확히 뭐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화났다, 비난하고 질책하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불편한 감정의 원인이 되는 대상, 그거의 한계와 범위, 이게 없는 비난에 노출이 되면 애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 자기의 일부 행동의 문제를 존재의 문제로 증폭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나는 문제다. 나는 잘하는 게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그 원인이 되는 거를 이제 명확히 해야 되고 그거를 좀 제한해야 돼요. 너 때문이 아니라 요 행동 때문이야 라고 한정하고 특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너라는 애가 싫은 게 아니야. 너라는 애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안내장을 어제 깜빡하고 안 냈잖아. 그래서 이게 선착순인데 엄마가 네가 못하게 될까 봐 그게 불편한 거죠. 그 말을 해야 돼요. 야,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녀. 이거는 아이가 존재적인 문제로 증폭시킬 수 있어요. 부모가 마음이 상한 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행동의 문제고,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라는 걸 꼭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자기의 존재, 나의 존재에 대한 사랑, 이거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가 이거 깜빡했잖아. 이게 선착순이거든. 그래가지고 늦게 내면은 못하게 될까봐 엄마 신경이 쓰인다. 요 정도. 그래서 감정의 원인을 한정짓고 제한하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A 할 때 엄마는 B야. 이 B는 뭐냐? 부모의 감정이에요. 근데 감정의 언어, 감정의 형용사 요걸로 밝히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애들에 비하면 넌 적게 하는 거야. 야, 싫으면 그만해. 다 때려쳐. 그 어디에도 감정을 설명하는 어휘가 없어요. 감정의 언어가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감정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지적과 비교와 질책의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러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감정은 감정의 언어로 말할 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감정 형용사를 쓰시면 됩니다. 네가 A 할 때 감정의 원인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부모의 감정을 형용사로 말을 하는 거죠. 네가 종일 나는 공부 때문에 놀지도 못한다 라고 하니까 그 말에 엄마가 서운하다, 엄마가 마음이 상했다 라는 거를 명확히 밝히는 거죠. 말해서 뭐해, 그냥 넘어가 라고 삭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말 안 해도 엄마만 알아줄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는요, 말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억압한 채 아이의 감정만 공감해주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아이 감정이 소중한 것처럼 부모의 감정 또한 소중합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솔직함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솔직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은 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내가 나의 경계를 세우는 거는 대인관계의 기술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내가 아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내가 친밀해지고 싶은 사람, 이거는 솔직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자원이 됩니다. 마음을 솔직하게 전할 때 친밀함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그런 마음의 문도 열려요.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서도 이 솔직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 대화, 찐 공감 대화는 뭐냐, 두 가지 정리하면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주는 거, 그랬구나, 슬프구나 라고 해주는 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부모 감정을 전하는 거. 뭐 어떻게 전하냐, 감정 쏟아붓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감정 억압도 아닌 네가 A 할 때 엄마는 B야 라고 말해주는 이 공감 대화도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